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지도감독, 행정처분, 행정형벌,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건 해년마다 여러분들 서너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정확하게 해놓는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할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자, 일단 문장이 긴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지적을 해드리면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행정처분과 형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행정처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는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자니까 뭐예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업무정지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고 자격정지 처분은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행정처분은 같다. 일단 틀렸죠. 자, 방금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지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 기간 중에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다가 적발됐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만 취소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사유로 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문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죠. 즉 재량적 등록 취소가. 여러분 절대적 등록 취소는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니까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뭐예요? 할 수 있다니까 담당 관청인 등록관청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해서 대체 처분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행정처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고 처분받았어요. 또 법을 위반하고 처분받았어요. 자꾸 위반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상습범이라고 그러죠. 우리 법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로를 채워볼까요? 최근 몇 년 이내에, 우리는 무조건 1년 이내였죠. 가중처벌은 1년치만 합친다는 거죠.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뭐뭐에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를 묻고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2회 업무정지 받은 자가 세 번째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등록을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속 세 번째 업무정지에 걸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등록한 때는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즉 행정처분 효과는 뭐뭐부터 1년간 승계되며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무슨 기간이 3년 이내면 승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조문이고 작년에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 40조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 얼른 이 승계 규정이 나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받은 기록들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승계해서 다 가중 또는 처벌하겠다는 조문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겠죠. 첫 번째, 행정처분 효과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일단 처분받은 기록을 말하죠. 그러니까 처분받은 기록을 말하니까 처분 일로부터 1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날로부터 과태료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두 번째,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기 전에 잽싸게 폐업을 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재등록했을 때 그걸 승계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위법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는 재질이 나쁘니까 몇 년? 3년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재질이 약하니까 1년. 일단 기간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위법행위는 현재 처벌을 받지 않고 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처분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폐업 기간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법행위가 여러분들 나오면 바로 폐업 기간이 몇 년 이렇게 가야 돼. 처분 효과가 나오면 뭐예요? 바로 처분일로부터 몇 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걸 제가 본 강의 시간에 도표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런 게 구별이 안 되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효과란 말이 나오면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하게 돼 있고 위법행위란 말이 나오면 둘로 나눠야 돼요. 이자가 처벌을 받기 전에 폐업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에 위반하고 폐업했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위반하고 폐업했냐에 따라서 3년이냐 1년이냐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폐업 기간을 가지고 3년이냐 폐업 기간을 가지고 1년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거래정보사업자와 정보통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연수교육 미수료자는 500만원 이하, 자격증 미반납자는 100만원 이하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자, 이런 질문 자주 나오죠. 과태료 부분이죠. 일단 이 문장은 맞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나 정보통신사업자나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의 감독권자는 다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고? 바로 감독권자인 업무 담당자가 부과하니까
항상 여기는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가장 높은 중앙정부에 있는 장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째째하게 100만 원짜리는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 주로 이 법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 장관이 부가징수하고 장관은 째째하게 100만 원은 부과하지 않고 5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 여러분들 직무교육 대표적으로 다 누가 실시권자예요? 시도지사지요. 그래서 담당자인 시도지사가 부가 징수한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격증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자격증은 다 시도지사의 업무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건 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태료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객관식 문제인데 이 기출문제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일단 여러분들 폭행죄가 틀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 취소 사유 4가지는 간단하니까 외워버려야죠. 첫 번째가 뭐였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컨닝. 두 번째가 뭐예요? 양도 대회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다 걸렸다.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이 법,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뭘 받아야 해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죠. 따라서 1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다른 법 위반으로는 자격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폭행죄 때문에 틀렸고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고 시도지사에게 고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격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라고 그랬죠. 틀렸고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역시 틀렸죠.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해 버렸네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사유서를 반납을 하고 그랬죠. 틀렸고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다. 바로 답이 5번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있었듯이 자격정지는 바로 소공에게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자수하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계공에게 이중 소속이 되면 이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답은 5번. 여러분 자격 취소는 자주 출제가 된 편이에요. 8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 36조에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앞자 따서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 자격정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자격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된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7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해야죠. 안 하면 자격정지겠죠.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자, 1번처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써줘 버렸네. 이중계약서죠. 그럼 이렇게 하면 소공은 다 자격정지로 가요. 또 여기 4번처럼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 이게 바로 또 이중계약서예요. 그 1번과 4번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소공은 자격정지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또 뭐예요? 금지행위에 해도 안 되고 이중 소속을 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었죠. 그럼 확인 설명할 때 등기부 같은 서면을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소공이 또 그 업무를 대충 엉터리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별도로 애울 것도 없다.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자는 자격정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바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전속중개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원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공의 업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정지를 할 수가 없겠죠. 답은 간단히 2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업무였다면 그 업무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면 된다. 그래서 1번 다시 볼까요?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써줬다. 이중계약서 써주면 안 되죠. 자, 3번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서면을 제시하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4번째 역시 이중계약서 썼죠. 5번째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 안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안 되고 사원임원도 다 금지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위반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자격정지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가로넣기에서 한번 봤었죠. 이건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볼까요? 승계 규정입니다. 여러분 승계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폐업 전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다 처벌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 1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폐업신고 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됐다. 자, 여기서 위반행위, 위법행위가 나왔네. 그럼 이자가 보면은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른 폐업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1년, 등록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3년을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위반행위는 뭐라고요? 처분 효과와 달리 법만 위반하고 재빨리 폐업한 사람. 근데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면 1년, 등록 취소면 3년.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1년인데 1년을 초과해버렸으니 승계할 수가 없죠. 1년 이내 것만 승계하니까. 그래서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승계가 안 되니까. 맞잖아요. 이게 1년 이내였으면 이 지문은 틀렸겠죠. 1년 초과했으니까 맞죠. 자,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라고 나왔네. 항상 여러분들 승계 규정은 효과냐 위반행위냐 단을 찾아야 됩니다. 요령이. 처분 효과는 뭐예요? 처벌을 받았지. 받은 것도 그 기록도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간 승계한다. 맞잖아요. 자, 3번. 폐업기간을 3년 초과했네.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란 말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반행위를 하고 처벌 받기 전에 잽세게 폐업한 거지. 그러면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면 3년 기준, 업무정지면 몇 년? 1년 기준이잖아. 근데 여기서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도 승계가 안 되죠. 3년 이내에야 등록 취소 사유를 승계하는 거고 1년 이내에야 업무정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틀렸네. 간단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위반행위는 둘로 나눠라. 처벌받기 전에 이자가 폐업한 거다. 그러면 등록 취소에 위반했다면 3년 이내 해야 되고 업무정지했다면 1년 이내. 이 기간만 찾으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 2번처럼 처분 효과가 나온 거예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에요. 업무정지 받은 기록
과태료 받은 기록 무조건 여기는 처분일로부터 1년만 승계합니다. 이게 다 1년짜리예요. 사실은 숫자가. 등록 취소만 3년이지. 간단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 효과라고 나와 있네. 자, 효과는 처벌을 받았잖아. 무조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다 처분 효과잖아. 그러니까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 문제만 더 풀면 이건 다 풉니다. 위반행위냐 처분 효과냐 다시 한번 구별하시고.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벌칙의 최고 한도를 찾으라 그러네요. 자, 우리가 벌칙하면 과태료와 형벌을 말하는데 우리 행정형벌은 뭐라 했어요? 3-3하고 1-1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에 3-3을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이태백 시 한수 외우라고 했잖아. 3-3은 뭐라고?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3-3. 그 다음에 여러분 1-1은 뭐라고 그랬죠?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양도되어 나오면 무조건 1-1.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 2자 들어가는 게 5개나 있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계약서 다 금지된다. 그럼 2자의 절반은 1이니까 다 1-1인데 그중에 뭐만 빼라? 이중계약서만 빼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이중계약서는 형벌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죠? 아닌자가 나오면 무조건 1-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가 표시한 거였다.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썼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썼다. 아닌자 나오면 다 1-1. 다 풀립니다. 그래서 허무관직 쌍투 시체방을 3-3을 꼭 외우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2자 나왔네. 이중소속. 그러면 1-1이겠지. 자 임시중개시설물 2자 나왔네. 1-1이지. 양도대여 나왔네. 1-1. 얼마나 간다요? 2자 나오면 1-1. 이중계약서만 빼고 양도대여 나오면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다 1-1. 그 다음에 아까 아닌자 나오면 다 1-1. 그럼 직접거래 나와버렸네. 관직쌍투. 답은 바로 4번. 여러분 0.1초 만에 풀어야 해요.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5번은 뭐냐? 무등록자와 협력행위예요. 무등록을 알면서 협력한 자. 우리가 기수, 매무 외워버렸죠. 이건 무에 해당되거든요. 기수, 매무.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력한 자. 1-1이죠. 답은 4번이 돼요. 이런 형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6월쯤 가면 다 풀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가 있고 100만 원 이하가 있었죠. 그럼 100만 원 이하는 또 어떻게 외웠어? 이복에, 문패, 반납, 표시. 그러면 끝이에요. 이복에, 문패, 반납, 표시. 그럼 볼까요? 사무소 이전, 이복에 나왔네. 이전. 10일 내 이전 신고하라고 했잖아. 안 했네. 과태료 100. 게시문 나왔네. 이복해. 등록증, 자격증 게시 안 했다. 과태료 100. 그 다음에 3번. 연수교육 나왔네요. 여러분 연수교육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였죠. 누가 부과한다고? 시도지사가. 또 하나 주의할 거. 여러분 연수교육은 과태료 500이 있지만 실무나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그랬죠.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해야 되고 직무교육은 고용 전에 해야 되니까 고용을 안 해주면 된다.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제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연수교육이 과태료 500이에요. 그럼 뭐 일단 답은 3번이네. 4번 문자 나왔네요. 개공이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 안 쓰면 과태료 100이었잖아. 이복에 문패 반납 표시. 여기 표시 있네. 5번은 5개 광고문에 여러분들 뭐요? 숙명 같은 거 문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이나 이런 데다 문자를 안 쓰거나 성명을 안 쓰면 그런 것은 다 과태료로 갑니다. 근데 개업공인이다 아닌 자가 표기해버렸네. 개업공인이다 아닌 자가 표기했네. 다 1-1이라니까 아닌 자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과태료라든가 형벌은 다 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1, 2월 달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3, 4월 달에는 날개를 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청포도 위반 7월이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